자, 그러면 성과 있는 우리 병원 조직을 만드는데 이렇게 탄탄한 시스템, 이 전략 중에서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병원에 비전이 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저연차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비전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우리 병원의 비전, 그것은 개인의 비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똑같은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취감 있게 나누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내부에서 주면 사실 이 직원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저도 한 30년 정도를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 다른 이슈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도 바뀌고 장비도 달라지고 또 구성원도 좀 달라지고 새로 오시는 원장님들에 대한 진료 스타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리지 않게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죽어있는 조직과 살아있는 조직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살아있는 조직들은 어떤 이슈도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면하고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조직은 이래서 힘들어 죽겠어. 저래서 배고파 죽겠어. 더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저 환자 이상해 죽겠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조직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제 왔던 환자가 오늘 진료를 할 때 똑같은 진료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어제의 신환은 오늘은 구환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업무들이 조금씩 다르고 어제 왔던 환자들 층이랑 오늘 오는 환자들 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내원 경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똑같은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많이 부어서 염증이 이렇게 흥건해서 염증이 그래서 아픔이 통증이 가득한 환자가 오시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 왔는데 갑자기 받아야 되는 이런 진료라든지 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관의 형태가 아니라 시근관을 찾는다든지 근관이 막혀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의 진료 패턴과 서비스는 그 대상자와 그 하는 업무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가족이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가 치료받는 진료 과목이 다르고요. 아이의 성격이 다르고 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의 진료 또는 모시고 오는 부모님들에 대한 진료 과목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심리 상태 또는 패스트 히스토리 또는 앞으로의 TX 플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업무들은 프로세스가 비슷할 뿐이지 같을 수는 없다. 즉, 단순한 저연차들이나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은 매일이 똑같은 어시스트라고 생각하지만 환자가 입을 좁게 벌리는 환자, 크게 벌리는 환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는 환자 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는 환자 너무나 다양한 층으로 우리가 다양한 내부 안에서의 서비스 또는 안내 또는 이러한 정책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직은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이슈들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들을 매번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는 이 매일 같이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효율성과 효과성은 여러분들 다 다른 거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은 주어지는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느냐.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는 일들을 바로 똑바로 한 번에 해내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이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멀티플하게 예전처럼 보철팀장, 교정팀장, 수술팀장을 지금은 업무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팀장님 한 분이
보철도 상담하고 교정도 상담하고 수술 환자도 상담할 수 있는 적은 자원으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효과성. 지금은 모든 서비스에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적은 자원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그러한 업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프레션을 2번 뜨면 안 되죠. 기공물을 3번 만들면 안 됩니다. 환자가 한 번에 와야지 되는 일을 2-3번 내원하면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내부에서 재료는 많이 들어가고 체열을 잡아먹는 가성비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역량이 아니라 병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단순한 일을 좀 더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 소개합니다. 비주얼 플래닝. 거창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업무 기술서와 업무 분장 그리고 매일 데일리로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 놓은 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비주얼,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플래닝 하라. 직원들의 업무 계획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다 같이 공개를 하고 그 직원이 매일 그것을 보고 당면해져야 하는 문제들, 본인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일 때와 안 보일 때의 차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만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서 그것을 바로바로 어떤 일들을 본인이 이 복잡하고 많은 업무들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지 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한다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비슷할 것 같지만 데스크는 데스크 나름대로의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현장도 또는 비대면도 또는 수납도 여러 가지의 서류들 업무들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정리, 정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실은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실도 마찬가지로 진료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진료의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맡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또는 주간에 해야 되는 일, 월간에 해야 되는 업무들을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분장을 해놓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서를 나누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인재들의 구성들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태도와 책임이 있는지, 이것이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맞춰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과 맞는 업무를 주는 게 좋겠죠. 소극적이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고 또는 자기 혼자 스스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분들한테는 재료를 관리를 하거나 장비를 체크하거나 또는 또 효율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또 만들거나 상담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도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에 맞는 업무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장을 하고 그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맡을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동반되어지는 것들이 첫 번째,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의 태도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일, 또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 중에 사실 혼자 하는 업무들보다 조직 내에서 협업하고 또는 보고하고 또는 여러 가지 태도를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말을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의사 표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에 대한 태도와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시행착오와 또 마찬가지로 일을 빨리빨리 조금 더 행동으로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업무들에 대한 업무 분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꼭 해야지 되는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좀 통합해서 마주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부 안에 여러분들 혹시 MOT 들어보셨잖아요. MOT라는 것은 Moment of Truth, 즉 우리 병원에 환자가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여러 가지 부서와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업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병원에서 핵심적으로 환자한테 각인시켜주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감동으로 남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지, 그것은 곧 아까 제가 1차 시에 말씀드렸던 미션,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화 방문을 할 때 어떻게 조금 더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데스크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인 언어로 신뢰를 줄 것인지,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정도 기다려야지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안내를 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지, 검진하면서 첫 번째 병원에서 좀 TX 플랜이 다르고 우리 병원에 왔을 때 TX 플랜이 다른데 어떠한 진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사례를 보여주면서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 안에 우리 병원에서 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MOT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분장, 업무 기술, 또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일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서별, 부서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업종평가, 역량평가, 그리고 목표 관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적평가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주고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또 하나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신경치료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스케일링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가 6개월마다 받는 환자인지, 또는 갑자기 잇몸이 부어서 스케일링을 하는 환자인지, 또는 내가 치아가 하얗게 만들고 싶은 니즈로 우리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한테 그 스케일링을 하는 업무들은 업무 프로세스 외에 여러 가지 환자의 니즈와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니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주고, 그것은 우리 병원의 규정과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마주하는 매번 다르는 이슈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가 나서 내가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아왔는데 당신한테 하니까 훨씬 더 안 아프고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3단계에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는 업무가 매일매일 어떠한 성과를 내거나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마주하는 것들이 일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 우리 인재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량평가입니다. 역량평가는 어떤 것이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또는 마주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정확한 지식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추게 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업종평가와 역량평가에 맞는 여러 가지 목표 관리에 대해서 관심과 관찰로 피드백을 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명확하게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요즘 신세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동양적 맥락의 언어. 야, 좀 덥지 않아?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에어컨을 켜달라는 얘기고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해달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세대들은 좀 덥지 않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라고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즉, 좀 덥지 않아? 그래서 에어컨이나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시켜주면 어때? 라고 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아, 네, 원장님이 요청하시는 아 하면 하고 대답을 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태도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지식들이 좀 부족한지 그래서 재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지연아 냉장고에 들어갈 재료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재료하고 조금 구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서적이 있다면 책이 있다면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면 좀 어때? 그래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고요. 또는 스킬들, 기술들 이거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스케일링 하는데 한 30분이면 환자가 30분 정도를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매번 새로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전화를 해서 항상 물어보는 게 가격이고 또는 근무 시간인데 알아서 내가 알아서 시간을 정해서 좀 올게요 라고 해서 놓치는 환자들 그러면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 실장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대화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는 거는 어때?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여러 가지의 일상의 업무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좀 바꾸거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주거나 혹시 순서를 좀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어떻게 일적으로 피드백을 해라. 즉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태도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것들을 한 20%만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방해하는 업무가 뭔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들은 어떤 프로세스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이 친구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 친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고 하면 좀 새롭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관심과 관찰은 집안에서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 또는 병원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인재 직원들한테도 리더는 마찬가지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만 나누고 잊어버려서 원장님 매번 물어보기만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병원에 실천은 되지 않아 라는 여러 가지 이슈를 어떻게 하면 잘 매번 이루었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 놓으시는 거 면담지나 평가지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팩트 자료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매일 하는 업무를 지겹게 그리고 똑같은 성과를 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제의 조직에 내일의 인재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흐름에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 구성원들이 들어왔을 때 내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를 하고 또는 성장을 시키는 것에 대한 초점들이 병원을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병원을 반드시 좋은 병원으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각의 중심 채널 치유신보 TV